한일라면 수출 전쟁. 1963년 무릎 꿇고 배웠지만 세계 1위 한국 라면의 눈물겨운 역전극.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라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면은 우리 한국이 스승을 뛰어넘은 역전의 드라마이자 감격의 역사입니다. 1963년 아무것도 없던 한국 한 사업가가 일본의 무릎을 꿇고 기술을 배워왔습니다. 그로부터 62년이 지난 2025년 세계 라면 수출 시장에서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2025년 5월 어느 토요일 오후 25살 일본 여성 아야카는 친구들과 한국 여행을 왔습니다. 도쿄의 한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의 라멘 가게에서 놀며 자랐습니다. 라멘은 일본이 최고지, 우리 할아버지 라멘은 정말 예술이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아야카는 명동거리를 걷다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한 편의점 앞에 젊은 외국인들이 줄 서서 빨간 봉지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저게 뭐야? 왜 저렇게 흥분해 있지? 아야카는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라면 진열대를 가득 메운 온갖 종류의 한국 라면들, 특히 새빨간 포장의 불닭볶음면 시리즈였습니다. 삼양 불닭볶음면, 이게 그렇게 유명해? 프랑스에서 온 대학생 그룹이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먹어봤는데 정말 미쳤어. 나는 오늘 10개 사갈 거야. 파리 친구들한테 선물하려고. 아야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라면은 우리 일본이 만들었는데 왜 한국 라면을 이렇게 좋아하는 거지?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아야카는 편의점에서 산 불닭볶음면을 꺼냈습니다. 물을 끓이고 면을 넣었습니다. 3분 후 물을 버리고 소스를 비볐습니다. 첫 젓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맵다. 하지만 젓가락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매운맛 속에 중독성 있는 단맛, 쫄깃한 면발의 식감. 무엇보다 이 맛은 할아버지의 라멘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한국 라면의 비극적 시작 이야기는 1963년에 시작됩니다. 625 전쟁.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가난한 대한민국 거리에는 미군 부대에서 나온 잔반으로 끓인 꿀꿀이죽을 사 먹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이 넘쳤습니다. 초등학생 4명 중 1명이 영양실조였던 시절 전중윤, 삼양식품의 창업주가 나섭니다. 당시 제일생명 사장이었던 그는 남대문 시장에서 꿀꿀이죽을 먹는 동포들을 보며 눈물 흘렸습니다. 그가 한 그릇을 사 먹어본 그 죽에서 담배꽁초와 단추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람이 먹을 음식인가? 전중윤은 결심합니다. 보험이 아니다. 지금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한 끼 밥이다. 2년 전 일본 출장에서 먹어본 라면. 뜨거운 물만 부으면 3분 만에 한 끼 식사가 완성되는 그 신기한 음식, 그것이 바로 해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중윤은 돈이 없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외화가 극도로 부족해 정부의 허가 없이는 외국에서 기계를 살 수조차 없었습니다. 전중윤은 김종필 중앙정보부 부장을 찾아갔습니다. 부장님, 516혁명을 왜 하셨습니까? 국민을 잘 살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남대문 시장에 가보십시오. 우리 동포들이 담배꽁초 섞인 죽을 먹고 있습니다. 전중윤이 눈물 어린 호소에 김종필은 움직였습니다. 5만 달러.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거액의 외화 사용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1963년 4월 전중윤은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6만 달러짜리 제면기를 사기 위한 돈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전중윤은 일본 최대 라면 회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우리 기술은 일본 것입니다. 한국에 넘길 수 없습니다. 라면 제조는 우리 일본의 자랑입니다. 외국에 기술을 줄 수 없습니다. 냉정한 거절, 또 거절에 전중윤은 절망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묘조식품이었습니다. 묘조식품 사장 오쿠이를 만난 전중윤은 무릎을 꿇다시피 했습니다. 사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제대로 된 음식 한 끼를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가로서 돈을 벌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동포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오쿠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전 사장님, 왜 라면 사업을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 동포들이 꿀꿀이 죽을 먹고 있습니다. 담배꽁초가 섞인 죽을 말입니다. 저는 그들을 구하고 싶습니다. 전중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쿠이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십시오. 다음 날 오쿠이 사장 옆에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제면기 제조업체 우에다 사장과 튀김가마 제조업체 오쿠타니 사장이었습니다. 전 사장님, 우리가 전면적으로 돕겠습니다. 예. 기술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로열티도 없습니다. 기계값도 원가만 받겠습니다. 전중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쿠이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오쿠이는 우리 일본은 625전쟁으로 일어났습니다. 묘조식품이 직접 혜택을 본 건 아니지만 우리 일본 경제가 전쟁 특수로 살아났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을 때입니다. 내일부터 우에다 사장과 오쿠타니 사장에게서 기술을 배우십시오. 그렇게 시작된 10일간의 기술교육. 전중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본인 기술자에게 라면 제조 기술을 배웠습니다. 면을 만드는 법, 면을 튀기는 법, 포장하는 법. 하지만 단 한 가지, 스프 제조법만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묘조식품의 핵심 기밀이었고 혹시라도 다른 업체에 흘러갈까 두려워서였습니다. 스프를 만들 수 없다면 라면을 만들 수 없는데 그때였습니다. 공항에 오쿠이 사장의 비서가 달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밀봉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전 사장님, 사장님께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봉투 안에 묘조식품의 스프 배합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스프 배합표는 저 말고는 회사에서 몇 사람밖에 모릅니다. 한국에서 배고픈 사람들을 위한 좋은 제품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라면으로 경쟁자가 아니라 동지입니다. 전중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라면의 시작입니다. 한 한국인의 눈물과 한 일본인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1963년 9월 15일 서울 하월곡동 삼양식품 공장에서 첫 번째 삼양라면이 생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요? 국수도 아니고 10원? 꿀꿀이 죽이 5원인데 이게 10원이라고? 꼬불한 게 이상하게 생겼네. 한국 사람들은 라면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당시 한국인에게 국수란 칼국수나 냉면처럼 밀가루를 밀어서 칼로 썬 것이었습니다. 라면처럼 꼬불꼬불하게 생긴 국수는 본 적이 없었고 국물 맛도 문제였습니다. 일본식 닭육수 맛은 한국인에게는 싱겁고 느끼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싱거워? 전중윤은 절망했습니다. 공장은 돌아가는데 라면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적자에 허덕였습니다. 전중윤은 명동,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무료 라면을 끓여 나눠줬습니다. 드셔보세요. 공짜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외면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괜찮은데? 허기진 배를 빨리 채울 수 있네. 10원이면 담배 한 갑보다 싸잖아. 그렇게 조금씩, 정말 조금씩 라면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1963년 말 박정희 대통령이 삼양식품 공장을 방문해 라면을 시식했습니다. 맛은 좋은데 우리 국민 입맛에는 좀 싱거운 것 같소. 좀 더 얼큰하게 만들 수는 없겠소? 닭고기 맛보다 쇠고기 맛이 우리 국민에게 더 익숙할 것 같소. 전중윤은 번뜩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맛을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바꿔야 했던 것입니다. 단 육수를 쇠고기 육수로 바꾸고 고춧가루를 추가했습니다. 1965년 이렇게 탄생한 삼양라면은 이거다. 이 맛이야. 얼큰하니 속이 확 풀리네.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신한 삼양라면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에서 기술을 배웠지만 한국은 그대로 베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0년 후 한국 라면이 일본 라면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된 비밀의 시작이었습니다. 왜 한국 라면과 일본 라면은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는데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 한국은 빨리빨리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효율성과 역동성을 보여주는 문화입니다. 한국 라면은 3분이면 됩니다. 물 끓이고 면 넣고 3분 기다리면 끝입니다. 빠르고 간편합니다. 일본 라멘은 요리입니다. 라멘 전문점 장인이 몇 시간씩 끓인 육수에 정성껏 준비한 차슈와 달걀을 올려줍니다. 한 그릇 먹는데 1,000엔만 원이 넘습니다. 일본인들은 라멘을 예술로 생각합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바쁩니다. 미국 직장인도 바쁘고 유럽 대학생도 바쁩니다. 그들에게 라멘 전문점을 찾아가서 1시간 기다려 한 그릇 먹는 것은 사치입니다. 하지만 한국 라멘은 편의점에서 3분이면 먹을 수 있습니다. 이 간편함이 전 세계인을 사로잡았습니다. 두 번째, 매운맛의 중독성입니다. 한국인은 김치, 고추장, 된장찌개 모든 음식에 매운맛이 들어갑니다. 일본인은 매운맛을 좋아하지 않아 음식은 대체로 담백하고 은은합니다. 간이 싱겁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립니다. 이 차이가 라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1986년 농심이 신라면을 출시했습니다. 얼큰하고 매운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는 라면이었습니다. 신라면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지금까지도 한국 라면 시장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2012년 역사적인 라면이 탄생합니다. 바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충격적으로 매웠습니다. 너무 매워서 처음에 한국인들도 이건 너무 매워서 못 먹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6년경부터 전 세계 유튜버들이 불닭볶음면을 먹다 매워 몸부림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들이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매워서 고통스럽지만 자꾸 생각나는 그 맛. 이것이 전 세계 젊은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일본 라면에도 매운맛이 있기는 합니다. 일본인들은 너무 매우면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해 균형과 조화를 중요시합니다. 세 번째, 한국의 혁신 vs 일본의 전통입니다. 한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맛을 개발합니다. 불닭볶음면에 까르보 불닭볶음면, 짜장 불닭볶음면, 치즈 불닭볶음면, 크림 까르보 불닭볶음면이 나옵니다. 농심도 신라면, 신라면 블랙, 신라면 레드, 신라면 큰 사발, 신라면 겉면이 있습니다. 한국은 매년 수십 가지 신제품을 쏟아냅니다.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새로운 맛으로 시장을 리드합니다. 일본도 신제품을 내지만 전통이 중심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이 맛을 지켜야 한다. 우리 가게의 육수는 50년 전통이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젊은이들은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새로운 자극을 원합니다. 한국 라면은 그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략한 것입니다. 네 번째, 한국의 수출 전략 vs 일본의 내수 중심입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한국 라면 회사들은 세계 시장을 목표로 했습니다. 농심은 1971년부터 라면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의 현지 공장을 세웠습니다.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삼양식품도 불닭볶음면을 만들 때부터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뒀습니다. 일본은 내수 시장에 안주했습니다. 1억 3천만의 인구, 높은 구매력 라면을 사랑하는 식문화 굳이 해외로 나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2024년 한국 라면 수출액 10억 2천만 달러. 2024년 일본 라면 수출액 8억 5천만 달러. 드디어 한국이 일본을 제쳤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넘어선 것입니다. 아야카는 일주일 동안 서울에서 신라면, 진라면, 짜파게티, 너구리 등 온갖 종류의 라면을 먹어봤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야. 한국 라면은 그녀가 알던 일본 라면과 달랐습니다. 일본 인스턴트 라면은 대부분 담백하고 은은한 맛이었습니다. 마치 전문점 라면이 맛을 약하게 재현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라면은 강렬하고 자극적이고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일본 라면은 장인이 만든 완성도는 정말 예술입니다. 그러나 한국 라면은 자유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걸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야카는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지금 한국에 있어요. 그래? 즐겁게 놀고 있니? 할아버지, 여기서 한국 라면을 먹어봤는데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렇지? 한국 라면은 우리 라멘과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야. 할아버지도 아세요? 한국 출장 갔을 때 신라면 먹어봤어. 깜짝 놀랐지? 우리 라멘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더라고. 아야카. 일본은 라면을 지키려고 했어. 전통을 지키고 맛을 지키고 우리의 방식을 지키려고 했지. 하지만 한국은 라면을 발전시켰어. 우리한테 배운 기술을 자기들 식으로 바꾸고 세계 사람들이 원하는 걸로 만들었어. 그게 차이야. 아야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야.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시장에서 한국 라면 점유율은 27.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 라면은 18.7%로 2위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월마트 매니저는 불닭볶음면은 입고 되자마자 품절됩니다. 요즘 미국 애들은 매운 걸 먹어야 쿨하다고 생각해요. 한국 라면은 그 수요를 정확히 공략했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 한국 라면의 점유율은 21.8%로 일본 라면 16.4%를 앞섰습니다.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일본도 한국 라면의 성공을 보고 배우지? 일본이 원조인데 왜 못 따라잡나? 답은 명확합니다. 일본은 문화적으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일본이 장인 정신입니다. 라멘 장인은 30년, 40년을 같은 맛을 지키며 육수를 끓입니다. 일본인이 존경하는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 가치는 빠른 변화와 상충됩니다. 매년 새로운 맛을 내놓고 트렌드에 맞춰 변신하는 것은 일본에서 경박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거침없이 실험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이런 빠른 실패, 빠른 학습 문화가 일본에 없습니다. 둘째, 일본의 내수 시장 의존입니다. 일본은 1억 2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자국 제품을 선호합니다. 이것이 축복이자 저주입니다. 셋째, 일본의 자존심. 이게 결정적입니다. 일본은 라면의 원조입니다. 1958년 안도 모모후쿠가 세계 최초로 인스턴트 라면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원조인데 왜 한국 라면을 배워야 하나? 이런 문화적 저항 때문에 일본은 한국 라면의 성공 전략을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합니다. 넷째, 한국의 한류 시너지입니다. 이것은 일본이 절대 복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BTS, 블랙핑크, 뉴진스, K-팝은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기생충, 더 글로리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넷플릭스를 장악했습니다. 이 한류 열풍 속에 한국 라면은 쿨한 한국 문화로 소비됩니다. 68세 다나카 히로시는 40년째 라멘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1970년에 시작한 가게를 물려받아 그는 평생을 돈코츠 라멘 육수를 끓이는 데 바쳤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돼지뼈를 손질하고 12시간 동안 육수를 끓입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라멘 한 그릇 가격은 1200엔 12,000원입니다. 비싼 가격이지만 손님들은 줄을 섭니다. 최근 다나카 씨는 고민이 많습니다. 손님 중에 10대, 20대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장, 요즘 젊은 애들은 한국 라면만 찾더라고요. 편의점 가면 그 빨간 불닭볶음면 사가지고 가고. 다나카 씨는 씁쓸했습니다. 한국 라면, 그건 라면이 아니라 간편식이지. 우리 라멘과는 차원이 다른 거야. 정말 그런가? 세계 시장에서는 한국 라면이 이기고 있다는데 다나카 씨는 손자 유우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할아버지 라면이 좋아? 아니면 한국 라면이 좋아? 할아버지 라면은 정말 맛있어요. 예술 같아요. 근데 한국 라면은 재미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면서 와, 진짜 맵다. 이러는 게 재미있거든요. 일본 라멘은 존경의 대상이지만
한국 라면은 즐거움이 대상이라는 것을 다나카 씨는 깨달았습니다. 다나카는 자신의 길 아버지에게 물려받으니 전통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거야. 그럼 10년 후 2036년이 라면 시장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한국 라면은 프리미엄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건강 트렌드에 맞춘 프리미엄 라면인 저염, 저칼로리, 고단백 라면, 슈퍼푸드를 넣은 라면, 비건 라면, 글루텐 프리 라면이 인기를 끌 겁니다. 개인 맞춤형 라면으로 AI가 건강, 상태, 취향, 기분을 분석해 최적의 라면을 추천해주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한국 라면은 한류의 중심으로 더 강화될 것입니다. 한국 라면 회사들은 해외에 현지 생산 공장을 대거 설립할 것입니다. 2036년에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도 한국 라면 공장이 들어설 것입니다. 2036년 한국 라면 수출액은 30억 달러로 지금의 3배에 달할 겁니다. 일본 라면은 2036년에도 여전히 장인 정신의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 점유율은 계속 줄어들고 일본 라면 회사 중 일부는 한국 라면 회사에 인수합병될 수 있습니다. 2036년 일본 라면 수출액은 약 12억 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36년의 젊은이들에게 라면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아마도 한국 라면일 것입니다. 불닭볶음면, 신라면, 이것이 라면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것입니다. 일본 라면은 그거 일본 전통 음식이지라고 인식될 것입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아야카는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캐리어에는 불닭볶음면 10봉지, 신라면 5봉지, 진라면 5봉지가 들어있습니다. 일본은 전통과 장인정신을 지키는 라멘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한국은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며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라멘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둘 다 소중하고 둘 다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아야카는 결심했습니다. 자신도 할아버지의 라멘 가게를 이어받되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로 전통을 지키면서도 한국 라면처럼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메뉴 일본의 장인정신과 한국의 혁신을 결합한 라멘을 만들어보기로 결심합니다. 2026년 현재 한국 라멘은 세계 수출 시장 1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한국 라멘은 전 세계 식탁을 장악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1963년 전중윤 회장의 눈물 오쿠이 사장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면 한 그릇에는 한 나라의 역사, 한 민족의 눈물과 땀, 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라면 국물 속에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끓고 있습니다. 2025년 당당히 세계 1위가 된 한국 라면,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 끊임없이 혁신하는 자세, 세계를 향한 도전 정신이 모든 것이 라면 한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